오근성님 같으신 경우에는 저희 처음 EBM을 찾아주신 당시에 이미 간경화 증상 때문에 복수가 차기 시작하신 상태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오신 상태였던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한 9년 정도 근무하다가 큰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결과가 썩 좋지 않는 상태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 번 더 받아봐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경희대 한의원 그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결과가 간 질환이 증상이 나왔어요. 조그만 병원에서 수없이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료를 했지만은 치료는 되지 않았고 눈도 그렇게 침침해지면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근무도 못하고 드러넣을 정도로 시험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이제 집사람이 어느 건강 세미나에 다녀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약 먹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도 안 되는데 무슨 음식이 치료가 되느냐.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때 하는 말이 최후로 나를 선택하든가 그 EBM 센터를 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사람이 그 얘기하길래 이제 찾았던 곳이 지금 이 자리 EBM 센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살펴보셨어요. 아래 위로 살펴보셨더니 혀를 이렇게 껄껄 차시면서 참 늦은 감이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받고 식단을 짜서 주시면서 녹즙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으면서 이대로 식단을 지키고 한 달 후에 보면 조금은 효과가 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 진짜 아침 저녁으로 솔직히 시장을 2번 다녔어요. 냉장고에 안 넣으려고 야채를. 그래서 갈아서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갈아서 먹이고 이랬는데 한 달 딱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거기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셔. 원장님 한 달만 하면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한 달만 더 딱 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 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환자를 놓고 책임진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열심히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일쯤 했는데 볼에서 혈색이 약간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맸거든요. 간이 안 좋으니까. 그때 진짜 새벽에 녹즙을 갈아들고 진짜 부둥켜 불었어요. 아, 이제 살았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꾸준히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 수치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죽은 줄 알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 타고 가던 병원에 안 가니까 원장님이 오구석 씨 당신 귀신이야? 살아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도 좋고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리를 훑어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식이요법 했습니다. 식이요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이 좋다는 건 당신도 알고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 예,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근성님께서 이제 간질환도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간질환은 또 별도로 뇌소막염 때문에도 수술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네, 한 그때도 뭐 회복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이야기가 15년 있으셨다고 전쯤, 가까이 20년 전쯤 또 아저씨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꿈을 꾸지? 이제 큰아들이 그냥 그 전날 군대를 갔는데 검정 사마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가지고 집에로 온 거예요, 얘가. 아, 놀래서 나서 얘가 군대 가서 무슨 일이구나 깜짝 겁이 나가지고 우리 아저씨 이제 밤에 하는 일이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아니 아까 전에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방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좀 깨워서 바꿔주세요 했더니
바꿔주시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받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 의식이 없어서 그 옆에 바로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머리를 찍으니까 총각 때 교통사고 나서 큰 대수술한 적이 있대요. 저는 결혼한 후에 알았는데 그 수술한 자국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근데 의식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갔는데 벌써 이제 말을 못하고 말면 아예 다들 말을 못하고 눈동자도 허해졌고 하면서 그리고 원장님이 보자고 하시네.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성모병원에 의뢰를 했으니까 빨리 그리 가라. 저하고 둘이 같이 가라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간호사 같이 따라갔는데 가면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데 몸이 완전히 다 꼬이고 눈이 다 뒤집어 까졌어요. 그래서 성모병원 딱 도착했는데 뇌파실로 가서 뇌파 사진을 찍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뇌파 검사를 하면서 도중에 와서 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성이 없다. 기적적으로 깨나도 식물인간이니까 지금 포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붙잡고 식물인간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이 항생제가 문제라고 총각 때 그 교통사고인데 너무 많이 맞아서 항생제가 안 맞으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제일 높고 센 항생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다행히 맞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아침 저녁 2병씩 맞는데 그걸 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팔 묶고 다리 묶고 제가 가운데 누르고 이러고 이제 맞는데 얼마나 비벼든지 맞고 나면 등거리가 다 헐어서 이 침대가 피가 다 젖었어요. 그럴 정도로 4일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는데 사람이 깨났어요. 근데 의식은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뭐 1초, 2초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 막 되는 고향 사람 제가 여기를 왜 왔지? 저 자식이 여기를 왜 와서 저 자식이 의사야? 막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저도 아시는 분이니까 고향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슴이 더 철렁했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들을 갖다 자꾸 제가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데리러 왔나 그런 생각 들어서 3년 좀 지나서 또 이제 예약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 안에 이제 쓰러진 거예요. 서울 성모병원까지 가니까 병원에서 또 놀랐어요. 이제는 이제 가망성이 없구나. 점점 이제 병원 온 시간이 잦아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불안한지 삼성병원에다 의뢰를 해놨으니까 내일은 삼성병원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다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가기만 하면. 근데 삼성병원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응급차로 태워다 주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거기만 그냥 그 사람 접수만 해준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있었는데 아침에 응급실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병원에 제일 머리 수술 잘하시는 분이 이제 1%의 가능성만 있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50대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느냐. 무조건 수술해라. 그리고 오늘 당장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되 냄새를 못 맡든지 한쪽 귀를 못 듣든지 장애는 온다. 어느 한 군데. 근데 사는 게 낫지 그거 하나 좀 장애 와도 사는데 문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저씨 이제 총각 때 교통사고 났을 때 깨져가지고 뚫려 있어서 이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뇌수막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뇌수막염이 걸리면 99% 죽는데요. 방법이 없대요. 애들은 그냥 물 빼나오고 그러는데 염증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급하다고 이제 수술을 하시자고 해서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 7시가 됐는데 또 면회 시간이 안 됐는데 저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제 죽었구나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이 사람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나냐고 하니까 안 돼요. 이름 대라니까 이름 대고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대요. 내가 이걸 빨리 먹어야 일어나니까 지금 가서 딸기하고 키위를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딸기가 귀한 철이었어요. 딸기가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못 구하고 키위만 사다가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에 들여주고 오전 11시쯤 돼서 큰 신우가 이제 어디서 딸기를 구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주니까 그거 먹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만에 병실로 올라온 거예요. 그 중환자가 다 놀랬어요. 병원 나오는 밥밥을 안 먹였어요. 집에서 해다가 다 맞는 걸로 해다가 그래야 치료가 빠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먹이고 9일째 되고 열흘째 날 하루 이제 다인실로 내려가라 가더라고요. 다인실로 내려가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보내다 놓고 이제 밥을 하러 저녁에 집에 갔어요. 또 이제 안산까지 이제 가서 애들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잠자고 이제 밥하고 준비해서 나올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원하라 그런다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대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봐도 얼굴 보이고 이런 상태인데 근데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어. 회복이 너무 빨라 다 좋아져서 가서 재활 운동만 하면 된다고 퇴원하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다 놓고 그냥 올라가서 이제 퇴원시켜서 와서 공원 산에 다니면서 천천히 운동시키고 산에 데리고 다니고 이제 하면서 운동을 시켜서 회복이 됐어요.
이게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머리 대수술하고 열흘 만에 퇴원을 한 사람을 처음 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씨는 식이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밥을 사실 저는 안 먹고 제가 밥을 다 이렇게 해다 먹였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식이요법이 음식이 좋다는 건 알아도 이렇게까지도 자기도 몰랐다고 그 교수님도 그러시면서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에 감기도 안 걸려요. 진짜 건강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